실무 4번과 5번을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무 4번은 결산 문제로서 초반에는 수등결산이 나오죠. 그래서 일반 적표 입력에 입력해주시면 되고 후반으로 갈수록 자동결산이 나오니까 그거는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기예금 및 단기분 경과이자 대한 회계 처리를 겁나 하시오. 단 월할 계산하시오. 12분의 월수라는 것이죠. 정기예금은 3천만원이고 예금 가입 기간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이네요. 연 이자율은 3.4%, 이자는 만기일에 일시 수령한다라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예금 가입 기간 뭐 이런 식으로 보험료도 마찬가지예요. 기간이 나왔다. 그러면 두 개가 문제야. 자, 두 개가 문제는 이연과 발생이 있는데 이연은 돈 먼저 주고받은 거, 발생은 돈 나중에 돈 주고받을 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자는 만기일에 일시 수령한다. 나중에 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발생 회계 처리도 있고요. 자, 미수수익이나 미지급 비용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돈 나중에 받을 거지만 올해 기간기간 이자는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대변의 이자 수익, 차변에 미수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이자 계산하는 요령은 원금 곱하기 연 이자율 곱하기 1할이나 월할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월할이죠. 그래서 원금 3천만원 곱하기 연 이자율 3.4%를 해주신 다음에 곱하기 올해 해당되는 부분 4월부터 12월까지니까 12분의 9를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다. 자, 일단 결산은 12월 31일이죠. 자, 저는 대변에 이자 수익을 발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액은 76만 5천원이죠. 76만 5천원. 이렇게. 자, 그렇지만 차변에 아직 받지 못했다. 이렇게 미수수익 잡아주시면 되겠다는 얘기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일반 기업 기준에 따라 2024년 말 현재 보유 중인 매도가능 주권에 대하여 결산일에 적절한 회계 처리를 겁나게 하시오. 매도가능 주권은 비유동자 자산 맞죠? 투자 자산이니까 2023년 회계 처리는 겁나 적절하게 되었다. 자, 보니까 작년에 2023년에 500만원을 취득을 했고요. 기말에 공정가치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바로 평가를 했다는 것이죠. 자, 600만원으로 평가를 한 것이죠. 사실 따로 분개 안 해도 되지만 그냥 보여드리자면 매도가능 주권 100만원만큼 늘었죠. 그 다음에 매도가능 주권 평가이익이 100만원, 기타 포괄 소득이 누계액이죠. 걔가 100만원만큼 대변에 잡힌 것이다라는 얘기다. 그 다음에 뭐 팔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올해로 넘어왔는데 올해 말 공정가치가 480만원으로 겁나 폭락을 했다라는 얘기다. 자, 그러면은 작년 600만원에 비해서 120만원만큼 떨어졌죠. 그럼 대변에 매도가능 주권 120만원 감소를 시켜줘요. 자, 여기 밑에다가 저 대변에다가 매도가능 주권 비유동 자산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거를 골라주셔야 되는 거예요. 투자 자산이에요. 자, 금액은 겁나 120만원만큼 떨어졌다는 얘기다. 120만원만큼 자산을 먼저 감소시켜줄게요. 그 다음에 120만원 떨어졌으니까 원래는 매도가능 주권 평가 손실이 120만원 와야 되는데, 자, 기타 포괄 소득이 누계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선상계 관계가 있죠. 과거에 대변에 분기되어 있던 자, 매도가능 주권 평가 이익을 자, 100만원씩 차변으로 먼저 패 죽이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자, 그래서 100만원만큼 먼저 감소를 시킨 다음에 나머지 금액만 매도가능 주권 평가 손실이 되는 것이다. 진짜로 그러냐? 진짜로 그렇다는 얘기다. 자, 다음 3번 문제. 2024년 올해 11월 중 캐나다 JF사에 수출한 외상매출금 채권 10만 달러는 내년 1월 15일에 외화 통장으로 회수할 예정이며 일자별 기준 환율은 다음과 같다는 얘기다. 뭐 회사지는 말든지 그건 지금 문제가 아니라 기말이 환산하는 것이죠. 자, 수출 신고일의 환율을 갖다 버리시고 여기 환율 적용은 원칙적으로 선적일이죠. 그래서 10만 달러 곱하기 920원 해주시면은 9,200만원이죠. 결산일 환율인 950원으로 겁나 적용해보면은 9,500만원이 돼요. 따라서 올해 받을 돈이 9,200이었는데 환율 때문에 9,500이 된 것이죠. 자, 저는 자산을 먼저 분기를 해요. 항상 자산부채. 그래서 외상매출금이 저 차변에 겁나 분기가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거래처는 JF 이렇게. 자, 금액은 300만원만큼 땡큐죠? 300만원만큼. 이렇게. 여러분들 자산부채를 먼저 분기하면은, 비는 곳은 수익자리면은 외화 환산이익이고, 비용자리면은 외화 환산 손실이요. 지금은 수익자리 기표죠? 그리고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이 겁나 되겠다라는 얘기다. 그리고 다음 4번 문제. 자, 기존의 입력 데이터는 개무시하고 2023년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치세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12월 31일 날 버스 예금과 버스 예금을 겁나 정리하는 회계 처리하시오. 자, 결산일은 2기 확정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가치세 정리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단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미지급세금 또는 미소금으로, 경감세액은 자비익으로, 가산세는 세금과 판관비 800번대로 겁나 회계 처리한다. 저는 정리를 크로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내가 2기 확정 3개월 동안 뭔가를 계속 팔면서 부가세 예수금이 계속 대변에 팔 때마다 얼마씩 이렇게 분기가 돼요. 그걸 모아놓으니까 824만원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사올 때마다 부가세 대금을 차변에 분기하는데 그걸 다 3개월치 모아보니까 640만원인 것이죠. 크로스 싹 다 패 죽이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자, 그래서 팔 때마다 대변에 분기했던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으로 자 끌고 와서 갖다 패 죽이는 것이고요. 자, 금액은 824만원이죠. 그 다음에 살 때마다 대변에 분기했던 부가세 대금은 얘를 대변으로 분기해서 겁나 패 죽이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자, 금액은 640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전자신고 세공제 되도 않는 거 그냥 자비익이에요. 자, 대변에. 자, 금액은 겁나 만원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생계나서 지원받을 가산세 84,000원 맞았다는 얘기다. 가산세는 생활공과 즉 비용 800번대로 한다. 차변에 세금과 물가. 자, 이렇게 해서 제일 밑에는 800번대로 겁나 골라주시고요. 금액은 84,000원. 자, 요래요래 와가지고 84,000원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배차가 안 맞죠? 지금 대변이 부족해요. 그래서 자산인 미수금이나 부채인 미지급 세금을 해야 되는데 부채 자료에 비었죠? 자, 미지급 세금 대변에 이렇게 미지급 세금으로 겁나 분개해주면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자, 다음은 문제 5번인데요. 지금 무형자산 영업권 어쩌고저쩌고 뭐 상각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동결산이죠. 결산이 현재 무형자산이 영업권의 정기말 상각 후에 미상각 잔액은 2억원으로, 이 여건은 작년 1월 초에 2억 5천만원에 겁나 취득할 것이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 다음 회사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5년간 월할 균등 상각하고 있으며 상각 기간 계산 시 1월 미만은 겁나 1월로 간주한다는 얘기다. 자, 일단 날짜는 엔터로 넘기세요. 그럼 1월부터 12월까지. 자,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자, 판관비 쪽에 자, 무형자산 상각표 있죠. 자, 바로 여기다가 이제 상각되는 금액 올해분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 초에 2억 5천만원 취득했다라고 해서 조금 쉽게 풀이할 수 있도록 문제가 나오는데, 자, 취득가액이 안 나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풀이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월할 균등 상각한다라는 말은 정액법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일직선을 지금 상각을 하는 중인데, 자, 미상각 잔액이 주어졌죠. 자, 2억 5천만원 취득가액이 모른다고 칠게요. 자, 지금 미상각 잔액만큼 2억원이 남아있는데 지금 당장 2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겁나게 가정하면 돼요. 작년 초에 사왔으니까 1년 썼죠. 자, 과거에 연연하지 말자. 개무시한 다음에 남은 4년만큼만 잘 상각을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취득가액이 2억원이고요 무형자산 잔존가액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니까 잔존가액 빵 빼주고, 그 다음에 내용연수 4년으로 겁나 나눠주면 올해 영업권을 상각하는 금액은 5천만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는 얘기다. 자, 여기다가 5천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끝내면 안되죠. F3 전표 추가하면 끝. 요렇게 끝. 됐죠. 자, 다음은 문제 5번인데요 2024년 귀속 원천 취소 관련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자, 총 15점으로서 5점짜리 1개랑 10점짜리 1개, 이렇게 두 문제로 일반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4년 5월 귀속 원천 취소 이행사항 신고서를 겁나 작성하시오. 단 아래 주어진 자료만을 이용하여 원천 취소 이행사항서를 직접 작성하고. 글쎄요, 저는 직접 작성하는 거는 못 본 것 같은데,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불러온 자료는 겁나 개무시할 것. 일반적으로는 급여자료 입력 메뉴를 먼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원천취소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가지고 전원 미환급수액만 입력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됐었는데요, 약간 좀 살짝 특이하게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일단 사원 2명이죠. 김성현 씨랑 서진 씨. 자, 2명에 대한 급여 대장이 나와 있는데요. 급여 쫄병? 아니, 급여 대장. 자, 5월 귀속이니까 5월달에 일한 것이고, 표 왼쪽에 보시면 지급일자는 6월로 돼 있죠. 그래서 5월달에 일하고 6월달에 돈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급여 지급이 다음 달 10일까지 해야 되니까 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7월 10일까지 작성을 해서 겁나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자, 하단을 보시면 이 급여액 중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권을 겁나 충족한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5월 기속 급여 지급일은 2024년 6월 5일이고요. 자, 서준이라는 사람은 중도에 때려친 거죠. 네,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는 거죠. 자, 2024년 5월 31일까지 근무 중도 퇴사했다.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지급액은 1,200만원이라고 겁나 가정하겠다. 소득세 및 C방소득세는 중퇴사자 정산이 반영된 내역이며 월번 급여에 대해서는 원천 인수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다. 중간에 관두게 되면은 그 관둔날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해요. 아무튼 그걸 했다는 뜻이고요. 자, 일단은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일단 요 첫 번째 칸에는 그달에 지급한 전체 급여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근무자든지 중도 퇴사자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그달에 지급한 급여를 다 때려 넣으면 된다라는 얘기다. 자, 두 번째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자, 우리 제출비과세랑 미제출비과세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자, 우리 근로소득 비과세 있잖아요. 뭐 식대라든지 자가운전 보조금이라든지 뭐 생산직 연 240만원, 뭐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 뭐 육아수당 뭐 그런 게 있는데, 제출비과세는 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그 금액을 포함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미제출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들어오지 말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래 과거에는 식대랑 자가운전 보조금이 미제출이었는데 지금은 식대 빠지고 자가운전 보조금만 미제출이기 때문에 걔만 금액 빼고 여기다가 전체 비과세 포함해서 입력하면 되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지금 그래서 두 사람 지급 합계는 620만원인데 거기서 미제출 비과세인 자가운전 보조금 빠져, 이런 것이죠. 첫 번째 칸에는 모든 근무자에 대한 620만원 급여에서 미제출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있죠. 그거 빼고 600만원만 겁나 입력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중도 퇴사자. 자, 이 사람은 중간에 관둔 거죠, 말 그대로. 자, 이 칸에는 요번 달 것만 아니라 이 사람이 입사한 날 혹은 1월 1일부터 요번에 퇴직시까지 받은 모든 급여를 역시 여기다가 다 때려 넣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아마도 이번 연도에 받은 거 여기다 다 넣는 거예요, 퇴직한 사람은. 그
그 다음에 소득세. 자, 이거는 계속근무자는 간이세 칸에다가 중도퇴사자는 중도퇴사한 날 기준으로 연말정산 한다 그랬죠. 그때 나온 세금을 여기다가 밑에다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마지막 고려점. 여기는 그냥 소득세만 입력을 하는 것이지 수입왕 소득세는 여기다 입력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왜냐면 그거는 지자체에다 따로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국세인 소득세만 입력을 하는 것이죠. 자, 일단 날짜를 입력해줘야 되는데 귀속은 언제 일했냐? 5월달에 있죠? 05월 엔터, 05월 엔터. 그 다음에 지급은 6월 5일이니까 6월이죠? 06월 엔터, 06월 엔터. 이런 식으로. 자, A1의 간이세액. 그달에 지급한 모든 급여를 다 넣는데 계속근무자랑 중도퇴사자 다 합쳐서 근데 미제출 비과세만 빼고 그래서 전체 금액 620만원에서 작업보조금 20만원 빼고 600만원만 겁나 적으면 되겠다라는 얘기다. 일단 인원 2명이죠? 그 다음에 600만원 이렇게. 소득세는 좀 이따 적을게요. 자, 중도퇴사자 서진씨. 자, 인원 1명이죠? 중도퇴사자는 입사일 또는 1월 1일부터 어쨌든 올해 이 사람이 받은 돈을 다 때려 넣는 거니까 1월부터 4월까지 1200만원 더하기 요번 달 320만원 더하면은 1520만원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소득세인데 소득세는 이거는 계속근무자 것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9만원 이렇게. 자, C방 소득세는 소득세 10%인데 걔는 여기는 입력하지 않는 거고요. 자, 중도퇴사자는 서준씨인데 서준씨가 퇴직하면서 마지막 날짜로 연말정산을 하는데 그때 세금이 마이너스로 20만원 거시기가 된 것이다 라는 얘기다. 그래서 마이너스 20만원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보통 10초짜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가 나오죠. 자, 함춘식 대리 4번 보시기 입사일은 올해 4월달에 입사했네요.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각각 탭이 다 지워졌어요. 소득면세 탭, 부양가족 탭, 의료비 탭, 신용카드 탭, 월세액 탭을 작성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연말정산을 겁나 완료하시오. 단체 해당 자료 소득 이외에 소득 없으며 세부담 실서를 가정하겠다라는 얘기다. 자, 일단 들어와서 뭐 한 주씩만 불러오든지 다 불러오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대충 불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는 함춘식씨죠. 함춘식씨. 예, 발음 더럽게 어렵네요. 일단 형 근무지 자료가 있는데 뭐 급여충이 뭐 4천만원 받든지 말든지 전혀 쓰잘데기 없는 정보고요. 자, 정근무지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요거를 추가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2024년 1년 전체 벌어들이는 소득을 신고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4월달 이전에 그 전 근무지 거를 겁나 입력을 해주면 되겠다는 얘기다. 자, 소득면세 탭에서 오른쪽에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소득면세 탭 겁나 찍어주신 다음에 자, 오른쪽에 보시면 종전이 있죠. 여기다가 직전 직장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자, 솔비공업사. 이렇게. 자, 종교 관련은 개무시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자번호. 자, 956 천천히 하세요. 바로 02635번이다 라는 얘기다. 자, 근무 기간은 2024년 01월 1일부터 2024년 4월 20일까지. 네. 한 4개월 안 돼서 빛의 속도로 그냥 당장 때려친 거죠. 급여는 1220만원이고요. 이렇게. 자, 상여가 따로 안 주어졌어요. 건강보험료 등등등은 제일 밑에. 겁나 내려가지고. 자, 건강보험료 464810. 자, 안기유형은 97290이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 자, 134320. 이렇게. 국민연금 508705.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은 소득세와 C방 소득세인데, 자, 이거는 결정세액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납부세액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소득세는 39만 8천원. 그 다음에 C방 소득세는 10%니까 39,800원. 이렇게 되지 아니할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다음은 뭐 의료비, 교육비 이런 것들을 공제해 주는데, 자, 여기서 증빙이라는 입력해서 할 때는 국세청으로 골라주자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에 대한 사항은 부양가족 탭에다 입력하면 되는데, 참고로 제가 예전에 강의하던 학원이 강남 신논현역에 교보타워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비와 보험료는 자, 우리 부양가족 명세에 같이 입력한다. 교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번에 차는 교육비는 따로 없어요. 그래서 보험료만 입력해주면 되겠다는 얘기다. 일단 기본공제나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일단 본인은 둘 다 오케이요. 그 다음에 함덕주 아버님이 나오셨는데 출제자가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네요. 두산 팬인가봐요. 나이는 좀 이따 프로그램 보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일용권료 소득 금액. 자, 우리 분리과세 소득은 빵원이에요. 그래서 소득요건 충족한다는 얘기다. 그 다음에 어머님, 막경자 어머님은 자, 나이는 프로그램 나올 테고, 그 다음에 복권남녀 소득 역시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없는 거랑 똑같아요. 소득 빵이기 때문에 오케이 충족. 그 다음에 함경리. 자, 형제자매도 돼요. 자, 나이는 모르겠고 프로그램에서 확인해 볼 거고요. 중증 환자 등 장애인으로 소득 없다. 오케이. 배우자랑 장애인은 나이를 안 따지기 때문에 나이 오케이. 그 다음에 소득 없으니까 소득 오케이. 자, 우리 누나도 입력을 해주면 되겠다는 얘기다. 자, 기본적 당사자 아닌 경우 부로 겁나 표시하고 모두 내국인으로 생계를 같이 사는 것으로 가정한다. 오케이. 보험료 같은 경우는 나이, 소득 둘 다 충족을 해야 되죠. 일단 아버님은 나이가
뭐 50년생이니까 당연히 충족되고요. 그 다음에 1인 권리 소득만 있으니까 소득요건도 충족. 오케이. 입력할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 함수식 본인 근대에 대한 거는 본인은 나이도 안 따지고 소득도 안 따지니까 둘 다 오케이니까 보험료 입력해주면 되겠죠? 저출생은 안 된다는 얘기다는 얘기다. 누나,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이 안 따져요. 그 다음에 소득 없다고 쓰니까 소득도 오케이. 그래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칸에다가 따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다는 얘기다는 얘기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부양가주 세부로 가보겠습니다. 입력이 안 돼 있네요. 그럼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함덕주. 자, 직기준속 1번인데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F2번 눌러서 검색을 해주자. 자, 함덕주.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로 겁나 입력을 해주는데 501231589321. 자, 기본 공제는 60세 이상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 공제 오른쪽에 경로자 우대 70세 넘기 때문에 개꿀이죠. 추가로 받을 수가 있겠다는 얘기다. 자, 나머지는 해당 사항 없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 자, 우리 박경자 어머님이시고요. 신번호 530897 2548-718. 역시 나이 요건 충족하고, 그 다음에 소득도 복권당첨 소득 있는 거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60세 이상이며, 그 다음에 경로자 우대를 같이 받을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해당 사항 없고요. 그 다음에 형제자매 6번인데 F2번 눌러서, 자, 형제자매 겁나 골라주시고요. 함경리. 자, 주민번호 가서 881229, 그 다음에 2515.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어중간하죠. 보통 형제자매는 대부분 그래요. 30몇 살이기 때문에 나이 걸리는 것처럼 되는데, 자, 배우자랑 장애인은 나이 안 되진다. 나이 오케이. 자, 5번에 장애인으로 걸어주겠습니다. 경로우대는 아니죠. 여기도 장애인도 종류가 있는데 중증환자로 3번으로 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따로 해당 사항이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교보분고. 자, 교육비랑 보험료는 여기서 같이 입력하자. 자, 일단 아버지 거 있었죠. 아버지 거. 함덕주 아버님. 보험료 뭐 아무데나 더블 클릭하든지 F2번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뜨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국세청 간소화예요. 그 다음에 아버님 장애인이 아니셨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 일반에다가 50만원 입력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다. 되고, 그 다음에 누나 거. 자, 누나가 함경리였죠. 역시 보험료에서 아무거나 더블 클릭한 다음에, 자, 국세청이면서 장애인 칸에다 입력해줘야죠. 자, 7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다는 얘기다. 되고, 자, 다음은 의료비를 입력해볼게요. 자, 의료비는 나이 소득 아무것도 안 따지죠. 긴급하게 사람 살려야 되는 거니까 막 나이 소득 따지지 않아요. 자, 박경자 어머님 임플란트 비용 200만원 돼요. 그 다음에 아버님 함덕주 아버님 보청기 구입 비용 30만원 되고요. 함경리 누나 치료를 위한 한약 30만원. 자, 여러분들 한약이라 그러면 무조건 보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치료 목적이죠. 한약 돼요. 그 다음에 의료비는 모두 함수식 본인의 신용카드 겁나 결제했고 치료 목적으로 겁나 지출했다. 주어진 자료만 고려하여 입력을 하겠다는 얘기다. 자, 그럼 의료비 같은 경우는 의료비 공제도 가능하고 신용카드 등 공제도 중복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다. 일단은 의료비 입력하고 나중에 카드에 같이 포함해서 한 번 더 입력할 수 있어요. 자, 의료비 일단 F2번 눌러서 박경사 어머님이죠. 증빙 무조건 국세청장이 1번. 상호 같은 거 안 나왔으니까 갖다 버리시고요. 자, 금액은 200만원. 만약에 실손 보장받은 거 있으면 적어주는데 없으니까 때려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함덕주 아버님 F2번 눌러서 자, 아버님 골라주시고요. 보청기 이런 것도 다 의료비 공제가 돼요. 증빙 국세청장 1번 3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님 자, F2번 눌러서 제일 마지막에 있죠. 자, 형제 자매고요. 전부 국세청장이니까 1번. 자, 금액은 30만원이죠. 네, 이렇게 나머지 해당 사항은 없다는 얘기다. 자, 다음은 신용카드인데요. 신용카드는 나이는 안 따지면 소득은 따져요. 그리고 형제자매는 신용카드 주면 안 돼요. 일단 본인 사용에 2100만원. 일단 본인 나이 소득 둘 다 오케이. 자, 여기서 여러분들 유의할 점이 있는데 2100만원에서 대중교통 60만원은 빼야 돼요. 왜? 대중교통 칸이 따로 있거든요. 칸이 따로 있어서 빼는 거고요. 아파트 관리비 100만원 있죠. 100만원도 빼는데 이유가 달라요. 100만원은 신용카드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마지막은 동거가족 의료비 260만원 잘 포함되어 있죠. 이중으로 중복 공제가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본인 신용카드 칸에다가 1940만원 겁나 입력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버님이 체크카드, 즉 체크카드는 긁으면 바로 통장에서 지불이 되죠. 직불이에요, 직불. 800만원 긁으셨는데 자, 전통시장 사용분 얘는 칸이 다르기 때문에 빼지는 거예요. 그리고 직불카드 쪽에다가 600만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다가 200만원 입력하면 되겠다는 얘기다. 자, 신용카드 탭으로 가서 자, 무조건 국세청이고요. 본인은 신용카드 긁었죠. 여기들 일단 1940만원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60만원은 칸이 따로 있어서 뺀다 그랬죠. 그래서 대중교통에다가 60만원 따로 겁나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다는 얘기다. 그 다음에 아버님은 국세청 자료에다가 직불이죠. 여기다가 600만원만 일단 입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0만원은 전통시장이니까 따로, 자, 여기다가 200만원은 따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다는 얘기다. 자, 마지막 자료가 이제 월세. 자, 요거는 그냥 무조건 입력하세요. 물론 요건은 있어요. 총급액을 얼마, 뭐 요건이 다 있는데 85제곱미터 뭐 자료가 나와 있으면 그냥 무조건 입력하자라는 얘기 나갑니다. 자, 월세 탭으로 와가지고 자, 임대인명은 이고동씨죠. 자, 주인번호 691126,
1904 701. 유형은 F2번 눌러서 아바르를 골라주겠습니다. 자, 아무도 없는 너의 아바르. 됐죠? 면적은 84. 이렇게. 주소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20. 됐죠? 게시일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월세 입력하는 거는 1년치 연간 월세액이에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매달 60만원씩 냈을 거니까 720만원이죠. 그래서 72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는 얘기다. 여러분 작년 중반까지는 이렇게만 입력하면 됐었는데 KLF 프로그램이 새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야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반드시 연말정산 입력 탭에 들어가야 돼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사업 함수시로 잘 돼 있는지. 자, 보시면 뭔가 막 빨간 글씨로 제가 아까 입력한 것들이 쫙 나와 있거든요. 자, 제일 상단에는 F8 부양거래세 불러오기를 반드시 눌러가지고 완료를 해줘야겠다는 얘기다. 요렇게 자, 그럼 아까 빨간 글씨였던 게 다 까만 글씨로 바뀌었죠. 이렇게 하면 완료가 된 것이다 라는 얘기다. 자, 이번 시간 내용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기를 기원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